그리고 전화로 안녕하세요 자기야 사장님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제가 사장입니다. 아니 진짜로요 사장님 바꿔주세요. 이런 경험 있으세요? 네, 항상 그래요. 좋아요. 모두 환영합니다. Behind the Boom. 오늘은 제 사촌 로라 씨, 이 가게 사장님이 특별 게스트로 오셨습니다. 이름은 어떻게 발음하나요? 포글선 토잉이에요. Fogerson Towing, Fogerson Towing. 어디에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캘리포니아, 온타리오요. 캐나다 말고요.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견인업계의 거대 기업인 페페이 토인 서비스에서 독립해서 직접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네, 사실 어느 날 갑자기 견인업계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아버지와 함께 약 7년 동안 일했어요. 정말 눈을 뜨게 해주는 경험이었어요. 아버지 회사엔 인사팀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도록 도왔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 자주 의견이 부딪혔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아버지는 굉장히 독특한 분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그렇듯이 세대마다 다르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고집을 부렸죠. 네. 저도 아버지랑 늘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길을 잡아 끌어서 바꿔요. 네, 그리고 물론 저도 다른 세대이고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가 가진 것과는 다른 다양한 통찰력을 가져올 거예요. 저는 그와 일하며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달랐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떠난 주된 이유는 아니었어요. 매물로 나온 다른 견인 회사가 있어서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저는 대화를 나눴어요. 이 정도 규모의 회사라면 너가 관리하고 운영하기에 적당할 것 같아. 그리고 이 일이 정말 너가 원하는 일인지 확인해 볼 수 있겠네. 라고요. 왜냐하면 페페이스 토잉 서비스는 이미 규모가 크고 팀과 경영진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도전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네, 정말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 역량과 견인 업계에서 쌓은 경험이 어떤 결과를 낼지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독립해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당신이죠? 그냥 당신 혼자예요. 네, 100% CEO, 전부 다요. 그래요. 부모님이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의지할 데도 없어요. 당신이 사장이라 사람들이 찾아와요. 네, 맞아요. 그게 어때요? 처음에는 좀 이상했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냥 세상에 내가 뭘 하는지조차 모르겠는 거예요. 특히 지금 33살이잖아요. 맞죠? 네, 저 33살이에요. 그게 4년 전이었어요. 이번 달 초에 맡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29살이었어요. 질문이 정말 많네요. 그러니까 회사를 인수하면 장비, 인프라, 직원들도 따라오잖아요. 직원들은 그 변화에 어떻게 적응했나요? 그러니까 견인 업계에서 여성, 특히 사장 자리에 있는 것도 드문 일인데 게다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말이에요. 처음에는 반발이 많았던 걸로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사장이잖아요. 제가 그분들 월급에 서명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다들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환영받는 경험을 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모두가 저를 잘 받아주고 존중해줬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게다가 만약에 그분들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알잖아요. 매니 삼촌이 있잖아요. 그는 회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이건 제 사업이고 제 자식 같은 거라고 그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 능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는 페페스 토잉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 사업이 있고 이제 제가 사장이 된 거죠. 그는 항상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하면서 저한테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조언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점심 먹으러 갈 때 그가 차고지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해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페페스 토잉 서비스는 사장님 거고 이건 제 거예요.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직접 보고 싶어요 라고 했죠. 네, 저는 그냥 그렇게 했어요. 마치 부모님이 집에 오셔서 이거 여기 두지 마라, 이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여긴 제 집이에요. 제가 돈 내고 살고 있다고요. 내가 원하면 그냥 하루쯤은 내버려 두세요. 네. 정말 그래요. 멋지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선 저를 작은 보스라고 부르지만 제 머릿속에는 항상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페페이스 토잉 서비스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제 자신을 사장이라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생각해요. 그냥 조아시예요. 네. 하지만 사실 당신의 직함은 실제로 오너잖아요.
페페스에서 오랫동안 일해왔고 수년 동안 아, 저 사람은 매니의 딸이야 라고 알려져 있었죠. 이제 당신이 포글라선 사장이잖아요. 정확히 말해서 뭐가 다른가요? 왜냐하면 만약 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그걸 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 계시면서 예를 들어 로렌조나 매니 아니면 크리스 같은 사람들에게 그냥 전화해서 도움을 청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게 어떤가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나요? 저는 그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 첫 해에 정말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정말 큰 문제로 번졌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냐 아니면 제 트럭이냐? 아니요. 제 트럭과 기사 중 한 명이었고 새 트럭 산 지 6개월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황했지만 그냥 괜찮아. 숨을 쉬자. 뭘 해야 할지 알잖아. 라고 생각했어요. 울었어요? 아마도요? 네, 아마도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분명히 저는, 여러분은 가족이에요. 로렌조, 피트, 크리스, 제 아버지, 그리고 당신 아버지도 저를 도와주셨어요. 제가 이걸 혼자 해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분들로부터 지혜나 격려를 받지 않았다고도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저는 매일 그분들께 전화하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전 그분들께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물어봐요. 저희는 늘 다른 사장님도 도와드려요. 네, 그래서 이걸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분명히 저희 부모님처럼 최고의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 조언을 구하겠어요? 저를 더 잘 이끌 사람은 없죠. 그래서 저는 항상 주변의 자원을 활용해요. 저는 그렇게 해요. 알렉스,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네, 분명히 아시겠지만 이 업계는 남성들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남성 오너들이 있고 경영진도 보통 남성이에요. 남성 중심의 업계에서 일하면서 어떤 장애물들을 겪으셨나요? 네, 그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업주처럼 안 보인다고 생각해서 평가받게 되죠. 견인 트럭 업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네. 사람들 표정을 보면 늘 이런 반응이 보여요. 아, 쟤는 뭘 하는지 몰라. 멍청해. 그냥 여자일 뿐이야. 뭐, 듣고 싶은 대로 아무 이야기나 하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곁에 머무르면서 내가 아는 걸 안다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게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당신도 모든 걸 아는 건 아니니까요. 당신이나 저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네, 제 선택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저를 죄책감 들게 하거나 저를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정말로 저를 지지해주고 긍정적이고 격려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와, 멋지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요. 그런 게 저에게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제가 하는 이유예요. 그게 바로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요. 안 좋은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그들을 동기부여로 삼아 틀렸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더 독립적으로 나아가고 싶었던 이유도 그런 낙인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 아빠 딸이니까 아무것도 모를 거야 라는 시선이 있었거든요. 그냥 뭐랄까 응석바지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싶었고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곧 저는 아니야, 나는 나 자신을 시험해봐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해야 해. 그리고 내 동생들에게도 보여줘야 해. 왜냐하면 나는 네 자매 중 첫째니까. 어떤 상황이든 네가 여자라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제 막내 여동생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애랑 저는 항상 긴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야, 넌 반드시 해낼 수 있어. 비록 남성 중심의 업계일지라도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곤 했죠. 네가 아는 걸 믿고 당당하게 서서 네가 할 일을 하면 돼.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방금 말씀에 덧붙이자면 저는 직접 겪은 적은 없어요. 어릴 땐 나이 때문이었고 여성이라는 점에서 편견이 있긴 했죠. 그러니까 혹시 그런 편견을 받아본 적 있어요? 예를 들어 은행에 가서 수표를 입금해야 할 때 아, 사장님이 오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내가 사장인데요? 진짜로요. 항상 사장님 어디 계세요? 이런 식이에요. 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나 견인차를 사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전화로 이야기할 때도 안녕하세요 아가씨, 사장님 좀 바꿔주실래요? 라고 하죠. 제가 사장입니다. 진짜예요. 그런데도 아니 사장님 바꿔주세요 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 상대해 본 적 있으세요? 네, 항상 그래요. 네, 여전히 그래요. 웃긴 건 그냥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은 당신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아, 이 사업은 오래 못 갈 거야. 너는 그냥 이 사업을 2년 안에 말아먹을 거야. 그런데 전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막 4주년을 기념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매년이 하나의 이정표거든요. 쉽지 않았으니까요.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르내림이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여전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는 그런 것들을 동기부여로 삼아요. 네, 4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40년 넘은 회사도 마찬가지로 모든 회사에게 매년이 이정표죠. 네. 왜냐하면 어떤 기준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10년이 지나면 쉬워진다거나 사업이 영원히 지속되고 매년 저절로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수백 년 된 회사들도 있고 최근에도 큰 운송 회사가 망하기도 했어요. 차량 회수 담당자가 말했던 거 기억나죠? 엄청나게 큰 회사였는데 트럭 500대를 잃고 결국 망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맞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이 새로운 하루인 거죠. 저희 아빠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정말 많이 당황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아빠는 하루가 힘들면 한 주, 한 주가 힘들면 한 달을 보라고 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 그러니까 너도 같은 조언을 들은 거네. 한 달이 안 좋으면 분기로 보라고 하셨어. 그리고 6개월로 보라고 하셔서 내가 1년 지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그는 그 정도면 그냥 네가 잘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셨어. 그리고 그건 바로 너 때문이야. 네가 그걸 안다는 게 정말 멋져. 그래서 내가 가족 간 역동성을 좋아해. 그리고 나는 가족과 함께 일하거나 가족 사업을 하는 게 전혀 쉽지 않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건 정말 멋진 순간인 것 같아. 왜냐하면 분명히 너도 아이가 있고 딸이나 아들이 있잖아. 네 딸이 언젠가 그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할지 모르는 거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네 딸이 그렇게 한다면 언젠가 네가 아버지께 들은 조언을 딸에게 해줄 거고 그게 세대를 이어 전해질 거야. 나는 이게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 같은 이유로 네가 이 업계에 있는 게 놀랍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내 딸이 이 업계에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업계가 남성 중심적인 산업이기 때문이야. 솔직히 트럭 운송 업계는 거칠고 성차별과 여성 혐오도 많아. 이건 사실이야. 그렇지 않니? 나는 그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 있길 원하지 않아. 근무 시간도 힘들어. 알다시피 네가 여자라고 해서 근무 시간이 줄어들거나 그냥 8시부터 5시까지만 일하는 게 아니야. 이 업계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돌아가. 크리스마스 이브든 새해 첫날이든 생일이든 기념일이든 마찬가지야. 알다시피 이건 24시간 7일 내내야. 실제 작업에 얼마나 직접 참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손톱이 부러질 수도 있고 체인을 꺼내거나 저 스네치 블록 좀 건네줘 라고 할 수도 있지. 이 일은 너무 힘들어서 남성 중심적 업계가 된 거야. 개인적으로 다른 여성 견인 기사 알아? 현재 여성 기사 한 명이 있으며 저도 처음에는 여성 기사와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소형 견인을 전문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대형 견인 기사는 본 적이 없지만 분명히 계시긴 해요. 제 말은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계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따님이 이 업계에 들어오길 원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그리고 이 말이 누군가에게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게 그녀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아니면 제 여동생이 나는 그걸 할 수 없어. 남성 중심의 업계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아니, 너는 아코스타야. 넌 근면한 사람이야. 우리 집안은 원래 근면함으로 유명하잖아.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노력해야 하고 넌 할 수 있어. 변명하지 마. 겁먹지 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말 듣고 보니 내가 지금 내 딸에게 편견을 심어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 이미 딸을 한정 짓고 있잖아. 그러면 안 돼. 그래야 해. 왜냐하면 나는 그게 남성 중심의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딸이 그걸 안 좋아할 거라고 단정 짓고 있었어. 누가 알아? 15년 후에 우리 딸이 헐크 5.0을 운전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맞아. 내 말은 만약 내가 지금의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이 업계에서 버티지 못하고 포기했을지도 몰라.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정말 강인한 분들이야. 우리 엄마도 아빠도 정말 강해.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해. 아주 강인하고 무서우리만큼 당차. 치와와 출신이야. 알 사람은 알지. 근데 네 엄마도 그래. 정말 강인해. 그리고 우리 아빠도 정말 강한 분이야. 아빠는 아들을 원했는데 결국 딸만 넷을 두게 되셨어. 그래서 아빠는 우리를 남자애들처럼 키우셨어.
너가 여자든 상관없다고 성실한 태도를 가져야 하고 원하는 건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고 하셨어. 항상 그걸 강조하셨지. 네가 여자라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 맞아. 아빠에게는 일에 차별이 없었어. 그리고 꿈이나 목표를 이루는 데에도 차별이 없었지. 그래서 그런 장벽은 부모님이 절대 두신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왜 다른 사람이나 사회가 내게 그런 장벽을 두도록 허락해야 하겠어. 존, 그건 멋진 말이야. 그래. 그게 소셜미디어에서 모든 여성에게 퍼지길 바랍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 업계를 사랑하는 이유야. 나는 견인 자체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 나는 그렇게 매료된 것도 아니고. 나는 네 영상을 보고 그런 것들을 정말 좋아해. 나는 견인업계의 그 부분이 정말 좋아. 나도 연결하는 거 해봤어. 견인하는 방법도 알아. 고철차를 고물상으로 견인할 때 남자든 여자든 도와주러 가기도 해. 트럭도 운전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출동 요청에 응답하지는 않아. 솔직히 말할게. 하지만 나는 그 도전이 정말 좋아. 그리고 알잖아. 사회나 남자들이나 누가 됐든 너는 그걸 못해 라고 말하는 그 생각 자체가 좋아. 아니, 나 할 수 있어. 지켜봐. 나는 할 거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볼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좋아하는 점인 것 같아. 난 그게 여성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해. 사업 규모와 트럭, 직원 수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는 작은 규모의 사업체예요. 캘리포니아 온타리오에 위치해 있어요. 트럭 7대, 플랫베드 5대, 휠리프트 2대 보유 중입니다. 저희는 경량 견인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직원이 7명 있어요. 그리고 네, 저희는 CHP, 셰프국과 계약도 있고 사유지 견인, 개인 고객, 플릿 고객 사일도 하고 있어요. 지역 업체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아이 지역에서 펩스 평판이 썩 좋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평판이 당신에게도 영향을 미치나요? 저는 그냥 저 자신일 뿐이에요. 모두에게 친절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죠. 그걸 받아들이는 분들은 좋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신의 가호가 있길 바랄게요. 신의 가호를 바라죠, 맞죠? 분명히 트럭이 7대나 있으시잖아요. 앞으로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중형이나 대형 견인 쪽으로 진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렌지 카운티나 다른 카운티들 아니면 하이 데저트 같은 곳이요. 분명히 지금은 모든 비용이 너무 비싸지만 목표는 확장하는 거예요. 네, 대형 트럭 쪽으로 진출하는 것도요. 항상 저에게 대형 견인차를 들여와서 클래스 A 면허도 따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청구서를 보라고 말합니다.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게 목표예요. 제 5년 계획에는 없었지만 1년 안에 못하더라도 10년 계획에는 꼭 넣을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4년 전 시작하셔서 아직 한창 초반이네요. 비용은 어땠나요?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 예를 들어 4년 전에 첫 트럭을 샀을 때와 지금 트럭을 비교하면 4년 전 디젤 가격과 지금 디젤 가격, 전반적인 모든 비용이요. 많이 올랐다고 느끼시나요? 네, 확실히 많이 올랐어요. 특히 트럭 가격이요. 정말 말도 안 돼요. 디젤 가격도 그렇고 운영비도요. 직원들도요. 생각해보세요. 맥도날드에서 시급 $20를 준다면 견인차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거나 술 취한 운전자들을 상대하면서도 시급 $20만 받고 싶겠어요? 온갖 위험한 상황이요. 네,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잖아요. 견인차 일처럼요. 제 생각에 이 업계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견인차 운전사들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누가 창문으로 와서 저 페파 영상 봤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하죠?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 사람 좀 건방지던데요? 네,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여러분도 경찰관이나 다른 긴급 구조대원들처럼 위험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좋은 임금을 받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과 복지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해요. 그래서 이제는 전체적인 패키지예요. 예전처럼 최저임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의료보험도 제공해야 해요. 필수는 아니지만 경쟁력을 위해 필요하죠. 이 업계, 특히 소형 견인 쪽은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맞아요. 자본만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사람들한테 최저임금만 주고는 성장하거나 좋은 성과를 내거나 직원들을 붙잡아 두거나 신규 채용이나 직원 유지를 기대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정확히 그래요. 네. 1년 내에 중형 트럭 준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대형 견인차를 노려보고 싶어요. 왜 안 되겠어요? 저에게 열려있는 계약들이 있거든요. 직접 운전하실 건가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CDL 면허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하나 따시는 게 좋겠어요.
알아요, 알아요. 저도 CTTA 수업 듣고 훈련 같은 것도 했거든요. 하지만 아니요, 그건 없어요. 궁금한데 왜 트럭 운전은 안 하고 싶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관심을 끄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주로 관리하고 비즈니스적인 측면에 더 관심이 있는 거군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감독해요. 저희는 지역 사회에도 아주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공회의소나 시와의 후원 같은 데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사회와의 교류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저에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는 소규모 사업체들이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에도 정말 중요하다고 믿거든요. 저는 단순한 견인차 회사로 남기 싫어요. 그게 제 나름의 특색이고 또 제가 자부심을 갖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의 차를 가져가서 악당이 되려는 사업체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야구팀을 후원하거나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부분이 아마도 여성 소유주로서 저만의 여성스러운 감각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엔 견인차 기사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제가 어렸을 때는 견인차 기사의 이름이 크리터스고 낡은 트럭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냥 그게 다였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받는 별명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 청소부 같은 거요. 항상 쓰이는 별명이죠. 네. 하지만 견인차 기사, 특히 대형 견인이나 군안 작업을 하는 기사에 대해 정말로 생각해보면 그 안에는 정말 많은 것이 있습니다. 과학도 있고 수학도 있고 삼각법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시와 좋은 업무 관계를 맺으면 비즈니스 발전뿐 아니라 견인차 기사에 대한 오해와 나쁜 인식도 없앨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그냥 내 차만 가져가. 아, 저런 일만 해. 이런 생각이죠. 맞아요. 네, 저도 이해해요. 시나 대중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들이 시각을 바꿀 수 있다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채널에서 그 부분을 오래 다루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첫 번째 팟캐스트 에피소드 중 하나에서 말했던 목표 중 하나가 바로 견인업계에 붙어있는 부정적인 낙인을 깨는 거였어요. 저는 그걸 견인업계의 부정적인 낙인이라고 부르는데 견인이라는 직업은 항상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견인차 운전사라고 하면 대부분 안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어떤 직업이든지 제가 제일 먼저 말할 수 있는 건 견인업계에도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고 차를 훔치고 터무니없는 요금을 부과하는 견인 회사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특히 규제가 없는 주에서는 견인 요금이 5만 달러까지 나오기도 하죠.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사례를 항상 보내줘요. 예를 들어 2주에도 페페 같은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 압류리 교체비가 1만 3천 달러야. 말도 안 돼. 이런 식이에요. 정말 미친 거죠. 그래서 고정관념, 즉 부정적인 면을 깨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부정적인 것만 보잖아요. 이런 일은 우리 업계뿐 아니라 세무사들도 겪어요. 매년 사람들이 세무사에게 가지만 세금 시즌엔 곤란하게 하는 세무사도 있죠.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들은 정말 엄청나게 오랜 기간 공부하잖아요. 가장 힘든 공부 중 하나죠. 그렇죠? 법의 한 분야에만 전문화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할 때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하지만 세상에는 실력 없는 변호사들도 많아요. 그냥 돈만 쫓는 변호사들도 많고요. 이른바 앰뷸런스 체이서 같은 사람들도 있죠. 모든 업계가 마찬가지예요. 냉난방 기술자나 배관공도 꼭 필요하죠. 그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 중에는 이거 $10,000입니다 라고 바가지를 씌우는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업계 전체가 몇몇 나쁜 사람들 때문에 평가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견인업계는 달라요. 제 댓글엔 $50,000쯤 받겠지. 밤에 남의 차 가져가잖아 라는 얘기가 많지만 사실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결국 우리 모두가 하려는 싸움은 견인에 대한 부정적 낙인을 깨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 우리는 돕고 있어요. 제 말은 방금 잘 모르겠지만 혹시 런 프렛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그 사람은 유튜브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훨씬 전에 시작했죠.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해요. 알잖아요. 그리고 그는 저기 멀리 미주리주에 있죠. 맞죠? 미주리. 저 멀리 미주리에 있어요. 그도 똑같이 그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깨고 싶어 하죠. 알죠? 말씀하신 것처럼 터우메이터 알죠? 영화에 견인 트럭이 나오면 멋지고 세련되게 나오진 않아요. 맞아요. 녹슬고 고장난 고물이에요. 앞니가 튀어나오고 고장난 모습이에요. 그래. 아니면 영화처럼 그 남자는 멜빵 바지를 한쪽만 걸치고 뚱뚱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금은 $50쯤 한다고 나오죠. 이 팟캐스트랑 유튜브 채널로 그런 게 목표인가요? 엄청난 목표죠. 그게 정말 큰 목표였어요.
유튜브 활동 외에도 팟캐스트를 정말 오랫동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알렉스가 합류했는데 그는 정말 적극적으로 그래 해보자 나도 할게 라고 했어요. 저는 제 영향력을 활용해 업계 리더나 다양한 CEO들을 초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차량 회수 업계의 거물도 한 분 모신 적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페퍼 이야기를 자주 알리셨어요. 마크 베츠처럼 터우 인더스트리 소유주도 계신데 그 회사는 이곳에서 모두가 견인차를 받는 곳 중 하나예요. 그분들은 안전 분야 리더입니다. 우리는 도시 수색 구조팀을 초대해 활동을 소개했어요. 견인 산업 규모를 보여주려는 거죠. 우리는 트럭 운송 산업의 하위 분야에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의 모든 기계는 쉽게 고장납니다. 도로에서 고장이 나면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의 평판을 나쁘게 만드는 건 단순히 차량 위치를 알려주는 브로커들이나 그런 것들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PPI나 차량 회수 업무도 우리 모두와 한데 묶이곤 하지만 모든 견인 회사가 그런 일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PPI도 해요. 그래, 너 같은 사람들이 욕먹는 대상이야. 알아요. PPI. PPI가 무엇의 약자인지 아세요? 사유지 불법 주차 견인이에요. 저는 그게 정말 좋아요. 타겟에 가거나 파티에 가서 차를 타겟에 주차하잖아요. 아니에요. 있잖아요. 아니에요. 설명했어요? 자, 보세요. 저는 이미 네, 당신은 전형적인. 테스트요. 네. 그럼 PPI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네, PPI는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사유지의 주차 규정을 관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나 상업용 부동산 같은 곳이죠. 아파트 단지 들어갈 때 아파트 단지에 예를 들어 CBC 22,658 불법 주차 뭐 이런 경우에는 당신의 차가 누군가에 의해 견인될 거예요. 맞죠? 네. 그리고 반드시 적절한 표지판이 있어야 해요. 합법적으로 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규정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고 지정된 주차 허가증이나 주차 공간이 있다면 예를 들어 76번 같은 거요. 다른 세입자가 계속 주차하면 정말 이 세입자 진짜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견인업체에 전화를 해서 차를 견인해 달라고 하시죠.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셔야 해요. 이게 내 주차 공간이고 저 사람이 규칙을 어기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규칙을 집행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표지 없이 주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가 없거나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했을 때도요. 경찰이 하는 일과 똑같아요. 그냥 규칙과 규정을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돼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잠깐 주차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화가 나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내 차를 훔쳤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네, 맞죠? 오늘은 내 아기의 생일이에요. 당신이 내 차를 망가뜨렸어요. 네, 그래서 그 말이 부정적인 의미가 있긴 해요. 하지만 제 말은 저희가 그냥 차를 견인할 수는 없어요. 견인하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XYZ 사유로 견인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합법적이에요. 물론 약탈적인 견인업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건 알아요. 저도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죠. 저도 확실히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업계 전체에 안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제가 막 얘기하려던 이야기도 아마 그런 뉴스 사이트에서 들은 것 같아요. 견인업체가 사람들의 차를 납치한다는 그런 이야기요. 근데 진짜 짜증나지 않아요? 우리가 견인 일을 하면 항상 부정적 이미지랑 엮이잖아요. 당신도 PPI 견인하시니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우유 사러 두 분 동안 빨간 선에 주차한 사람들 차도 견인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네, 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짓 안 해요. 우리는 불법적인 건 안 해요. 네, 맞아요. 골치 아플 수도 있겠지만 결국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해야죠.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으로 좀 더 명확하게 하자면, 그쵸? 그 뒤에 어떤 절차가 있는지요. 사람들이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 견인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규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네, 부동산 소유주와 계약을 맺고 원하는 집행 내용에 대한 서비스 계약도 필요해요. 차량을 견인할 때는 반드시 서명이 필요해요. 물론 소방차 전용 차선이나 그런 특별한 경우는 예외지만요. 요금을 알려줘야 하며 반드시 경찰기관에서 승인된 요금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규제된다는 거군요. 원하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요금을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뉴스에서 악덕 견인업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 있으신가요? 주로 동부 해안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던데요. 저도 그런 걸 자주 봅니다. 그들은 그냥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차를 세우고 내리면 바로 견인해 가죠. 그리고 엄청난 요금을 부과합니다. 새로운 방식 못 보셨죠? 네, 못 봤어요. 이제는 견인 대신 차 바퀴에 잠금 장치를 채워요.
아, 그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차 바퀴에 잠금 장치를 채워요. 그리고 나서 전화해야 하고 잠금 장치를 해제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돈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휴대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서 뭐든지 탭해서 결제하잖아요. 보면 당신 쪽은 단계가 많아 보여요. 주차하면 바로 견인되는 게 아니고 여러 절차도 있고 밀린 건도 많고 적법한 권한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 말은 저는 정식 계약서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위험하게 할 일은 절대 없어요. 당연히 모든 절차를 다 지킬 거예요. 지금쯤이면 소송에 휘말려서 끝장났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협박 많이 받으시겠네요. 네, 정말 별별 욕을 다 들어봤어요. 이 일은 약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하는 기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심각하거든요. 생명의 위협도 있고 정말 화가 난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도 봤고 들은 적도 있어요. 다행히 제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일은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직접 뭔가를 시작하는 거죠. 맞죠? 제가 궁금한 게 어릴 때부터 당신을 알아왔으니까요. 알다시피 당신은 제 사촌이잖아요. 당신은 좀 엉뚱하고 장난스럽고 정말 여자다운 면이 있잖아요. 아무튼요. 하지만 저는 그게 싫어요. 이 얘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다 들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거요. 혼자 있게 되고 그러니까 맨이나 다른 사람들이 비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당신이 회사의 얼굴이 된 거잖아요. 누가 불만이 있으면 사장님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당신이고 누군가에게 욕을 하고 싶어도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당신을 강하게 하고 성장했다고 느끼나요? 스스로 정신적으로 달라졌구나 라고 생각한 적 있나요? 네, 맞아요.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죠. 그리고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제 가장 친한 친구들이나 제 자매들은 제가 얼마나 자주 울고 포기하고 싶어 했는지, 터널 끝에 빛이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맞는 걸까? 내가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걸까? 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심리학을 전공했거든요. 원래는 상담사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분야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야 하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글쎄요, 그냥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아니야, 버텨야 해, 계속 나아가야 해,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게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줬고 지금 이렇게 자신감을 갖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제 실적이 쌓였으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4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쟤는 뭘 하는지 몰라 라고 말하죠. 그래요. 근데 제가 정말 뭘 모른다면 왜 4년이 지난 지금 도 사업이 계속 성공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곁에 없는데 말이에요. 제 말은 제 아빠나 아니면 사람들이 저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요. 물론 저에게는 팀원들과 직원들이 있어서 그분들 없이는 제가 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 8년,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자신감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여성분들이나 꼭 여성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누군가가 당신을 의심하더라도 자신을 믿으면 아니면 심지어 자신을 믿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저도 한때는 정말 저 자신을 믿지 못했거든요. 하루하루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냥 하루하루 계속 나아가세요.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로. 힘을 주는 것과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었는지 궁금해요. 설명드리자면 누군가 PPI를 받으러 갔는데 이미 기분이 안 좋은 상태고 마치 당신이 이미 차를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욕을 하는 대신에 예를 들어 엄마나 당신 또래의 누군가가 차를 찾으러 와서 당신이 차량을 내어주고 그들이 당신을 보고 당신이 사장이라는 걸 알게 된 적이 있나요? 그런 상황에서 욕이나 화 대신 와, 당신이 사장이에요? 대단하네요 라고 바꾼 적 있나요? 그들이 오히려 힘을 얻은 경우도 있었나요? 네. 하지만 그 사람들 눈에는 당신이 그들의 차를 훔친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잠깐만요. 당신이 사장이에요? 오, 알겠어요. 알겠어요, 언니.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거군요. 알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아니요. 제 말은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내야 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견인을 공짜로 해주지 않는 한 그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거든요. 네. 엄마가 감명 받으셨어요? 알죠? 그래서 네, 아니에요. 네, 그런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냥 칭찬해주고 고마워하고 감명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마다 이걸 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예요. 네, 그 주제에 대해 요즘에는 그가 말한 대로 반대 반응이 더 많나요? 그러니까 더 많은 여성들이 다른 여성이 성공하거나 남성들이 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질투하거나 싫어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는 의미인가요?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제 말은 아마도 저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서 그런 걸 못 느꼈을 수도 있지만, 네, 제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비즈니스 분야에서 만난 분들은 정말 서로를 많이 응원해줘요. 그리고 특히 그게 제가 소규모 사업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소규모 사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라고 항상 강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도와주거든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크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당신 사업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라고요. 그리고 알겠지만 저도 많은 여성 사업가들과 함께 일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이 저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서로 힘을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 다른 교활한 여성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제 일정만 봐도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었고 그 일에 정말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알아요. 예를 들어 당신 아버지 같은 분들이 매년 Toys for Tats 행사에서 플랫베드 견인차를 장난감으로 채우잖아요. 그분은 산타클로스랑 같이 트럭에 직접 타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죠? 당신도 작은 사업체 사장일 뿐이잖아요. 많이 기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마당 행사나 예술 공간 활용처럼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 사장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사는 도시의 상공회의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여해본 모든 상공회의소들이 그래요. 정부 말씀이신가요? 상공회의소나 시의회 같은 곳이요? 네. 그런데 상공회의소를 통해서가 아니라, 네, 상공회의소요. 그래서 보통은 서로 네트워킹하고 서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도시와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소규모 사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어떤 자원이든 뭐가 필요하든 그분들이 모든 인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이 사람을 알아야 해요. 이런 행사나 지역사회 연계 행사, 커뮤니티 행사가 있어요. 라고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점이 제가 커뮤니티에 참여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건 모두 공개된 거예요. 네. 그냥 할 수 있어요.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어요. 모든 도시에 상공회의소가 있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알아요. 그건 당신 스타일 아니잖아요. 당신이랑 아버지는 안 좋아하시죠. 근데 저랑 아버지는 정말 좋아해요. 처음엔 저도 별로였는데 아버지가 그걸 저한테 많이 권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알겠죠? 유튜브 같은 걸로도 사람들하고도 소통하고 있잖아요. 저도 경품 행사는 해봤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멋질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한 게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하와이 출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했는데 그게 경품 행사도 아니었어요. 기부처럼 음식, 기저귀, 주유권 등을 준비해 힘든 분들이 질문 없이 케어 패키지를 가져가게 했어요. 우리도 이런 걸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거라면 더 좋겠지? 그래, 예를 들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뭔가를 나눠주거나 장난감 같은 걸로 활동하는 거 말이야. 그리고 장난감을 상자에 담아 산타크로스 팀이 배달하는 아이디어 말이야. 도시에서 그런 일에 정말 많이 관여하고 있어. 그 사람들이 너희를 적절한 사람들과 연결해 줄 거야. 하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여러분, 성공이란 게 뭐겠어, 그렇지? 팔로워가 엄청 많아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생각엔 항상 다음 사람에게 베푸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아니면 그게 맞나? 뭐라고 하지? Pay it forward, 맞지? Pay it forward. 비슷해? 뭐 어쨌든. 이 사람아. 조용히 해. Pay it. 알았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러니까 pay it forward가 요점이잖아. 맞지? 그럼 넌 왜 성공한 거야? 너의 이유가 뭐야? 이렇게 돈을 벌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영감을 주기 위해서야. 그게 바로 너희가 팟캐스트와 유튜브에서 하는 일이잖아.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거야. 기분도 좋고. 그게 아빠가 항상 나에게 보여준 거야. 그리고 아빠도 그걸 우리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것 같아. 할아버지는 정말 관대한 분이셨거든. 그래서 할아버지를 아는 모든 분들께 항상 얼마나 관대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어. 그리고 나는 진심으로 그게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믿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성공 때문만이 아니라 그게 기분 좋기 때문이야. 또 축복받은 사람은 남에게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말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 그렇게 느껴. 우리 아빠 같네. 정말 깊은 말이야. 아, 정말 깊어. 정말 깊어. 아, 정말 강렬하네. 그거 정말 강렬하네. 정말 강렬하네. 동의하지. 우리 아빠가 딱 그래.
나 에스턴 마틴도 있잖아, 당연히. 나 그런 거 좋아해. 알지.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우린 늘 농담에 조, 왜 에스턴 마틴 안 사? 조슈아는 견인차들을 가리키며 여기 내 람보르기니 10대가 있어. 이게 내 람보르기니야 라고 해. 모르겠어. 그들은 정말 단순해. Same shirt every day. 내 말은 그렇지 않아. 그는 전날과 똑같은 겨자 냄새가 나. 오, 와우. 모르겠어. 그에게 선물 주면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 그러니 조에게 선물 주지 마. 웃기지? 우리 아빠 얘기야. 선물로 맞춤 벌레 같은 걸 주면 일주일 뒤에 다시 나한테 조시, 이 안경 필요하니? 라고 해. 내가 아빠 생일 선물로 산 거잖아 라고 하면 또 필요해? 라고 물어봐. 아빠는 아무것도 사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하지도 않아. 맞아, 정말 그래. 그런 사람이야. 시계도 못 사주고 아무것도 못 사줘. 뭐 향수 정도는 괜찮을지도 모르지. 아빠는 향수를 좋아하지만 남에게 주곤 해. 내가 YSL 향수를 드렸더니 다시 나에게 주셨다. 그래, 그렇지. 근데 그건 사실이야. 어떤 사람은 성공 목표가 큰 돈일 때도 있어. 내 말은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그게 문제야. 근데 내 말은 어느 순간이 되면 이른바 체감의 법칙처럼 항상 너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지. 맞지? 내 생각에 목표가 돈뿐인 사람들은 절대 만족하거나 충족감을 느끼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1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해도 와, 이제 나도 100만 장자네? 근데 그 아벤타도르를 살 수 있을까? 아니, 왜냐하면 그게 거의 100만 달러니까. 그러면 200만 달러를 벌어야겠네. 좋아. 베벌리 힐즈에 살려면 시작 가격이 1000만 달러야. 결국 1000만 달러, 그 다음엔 5천만 달러를 벌면 요트가 갖고 싶어지고 그건 1억 달러야. 이런 식으로 계속돼. 이제 나도 1억 달러가 생긴 거지. 저 사람은 747 프라이빗 제트기가 있네. 나도 갖고 싶어. 결국 끝없는 목표에 도달 못하는 거지. 맞지? 절대 만족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목표가 될 수도 있지. 왜냐하면 그게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줄 수도 있으니까. 저도 그 부분을 언급했어요. 알렉스와 저는 자주 저희를 존경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받아요. DM도 그런 내용이 많아요. 사람들이 여기를 디즈니랜드처럼 찾아와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영감 받아요. 트럭이랑 사진 찍어도 돼요? 라고 해요. 저희는 항상 응해주죠. 많은 분들이 동경하죠. 그래서 현실에서의 우리 모습과는 달라도 온라인에서는 그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아니, 우린 여전히 멋져. 예를 들어 내가 롤로버 작업을 했는데 그들이 현금으로 주면 정말 드문 일이야. 아빠, 이번엔 현금으로 받았어요. 멋지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태그해요. 자기 거실 사진에 제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페푸스 토인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주를 안고 있는 사진이에요. 아, 그냥 손주랑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페푸스 토인을 보고 있어요. 이런 식이죠.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기분 좋아요. 다시 올리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멋지죠? 저한테는 그게 정말 멋진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21살 때의 저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땐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난 그랬어. 난 사회적으로 정말 활발했어. 아니 근데 내 생각엔 그니까 네가 말한 것처럼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는 것 같아.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진짜 의미 있는지 그런 것들 말이야.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힘든 환경에서 자란 건 아니야. 내 부모님은 그랬지. 멕시코에서 이민 오셔서 가난했고 크리스마스에 세 형제가 군인 장난감 한 봉지로 나눠 놀았다는 그런 이야기 말이야. 그게 그분들에게는 디즈니랜드였던 거지. 와, 우리 모두 함께하고 있구나 싶었어. 나는 어릴 때 토이저러스에도 가고 그랬어. 그런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어릴 때도 나는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 내가 축복받았다는 걸. 나는 욕심 많은 아이가 아니었어. 아버지가 항상 겸손하고 욕심 부리지 말며 모든 걸 나누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부잣집 아이 같은 사고방식은 전혀 없었어. 맞아. 나는 내가 운이 좋다는 걸 어릴 때부터 알았어. 모두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니라는 것도 확실히 알았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거의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거야. 무덤까지 가져갈 순 없잖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잘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유튜브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사업이 성장하면서 내가 말했듯이 물론 돈도 좋지. 많은 걸 제공해 주니까. 알다시피 아이들이 아프면 데리고 나갈 수도 있고 건강보험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어. 내가 이 일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인정받는 것도 있지만 업계를 더 좋게 바꾼다는 거야. 저 스트랩들 봐. 우리가 합성 소재로 잘하고 있는 건 다 알잖아. 알렉스랑 나 그리고 베일리까지 우리 모두가 견인 업계와 그 업계의 구식 관행을 바꾸려고 업계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직원 평균 연령은 잘 모르겠지만 견인 업계는 전반적으로 정말 고집세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네가 오기 전부터 이걸 했어. 바꿀 필요 없어. 이런 식이야. 또 소프트웨어나 결제, 인사팀과 일할 때도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퍼뜨리는 거지. 야, 사람들이 40년 전에 하던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 말은 심지어 5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AI나 기술 같은 걸로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잖아. 앞으로는 매년 훨씬 더 빠르게 엄청나게 변화할 거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언급했어. 소프트웨어나 청구 시스템에 관해서라면 견인업계는 사람들이 변화나 업그레이드를 거부하는 거의 유일한 산업 중 하나인 것 같아. 그게 자기 일들을 더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도 말이지. AI나 청구와 관련해서 10년 된 소프트웨어를 계속 쓰지 않겠지. 맞지? 당연히 청구를 더 효율적이고 편하게 해주며 이메일도 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쓰지. 안 쓸 이유가 없잖아. 누군가 예를 들어 웨딩 사진 작가를 고용할 때는 좋은 장비를 가진 사람을 선택하지 1970년대 카메라를 쓰는 사람은 고용하지 않잖아. 맞지? 그러니까 견인할 때도 왜 최신 방법을 쓰지 않겠어? 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쓰지 않겠어? 왜 옛날 방식을 고집해? 예를 들어 나는 1979년에 홍즈 750으로 했었지처럼. 알겠어, 빌리 밥. 그때 차선 맞고 몇 시간이나 걸렸지? 다친 사람도 많았잖아. 지금은 로테이터 덕분에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야. 우리 장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게 성공의 또 다른 요소라고 생각해. 나도 더 많이 알리고 내가 아는 걸 더 공유하고 싶어. 그래, 그건 나이와도 관련 있어. 내가 만난 대부분은 55세 이상이 많아서 업계가 새로운 걸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너희처럼 어릴 때부터 이 업계에 있던 게 아니고 인생 대부분을 다른 데서 보내다 늦게 시작했어. 하지만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 많은 미움과 배척을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처럼 만약 여러분에게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다면 아마도 갈망이 있겠죠. 그 갈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밖에 나가 해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배우겠다는 갈망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사람들과도 인연을 만들게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장벽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독서와 다양한 문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배워야 해요. 저는 당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40, 50세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들은 가르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을 지적하려 해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도 당신은 이렇게 하고 있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중 하나는 알다시피 체인으로 할 수도 있고 합성 리깅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분명히 또 다른 혁신적인 무언가가 나올 거라고 확신해요.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한 무언가가 나오겠죠. 네. 자석이요. 상상해봐요. 그리고 또한 업계 자체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도요. 여러분 채널과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견인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의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나도 견인업계에 들어가고 싶다고 영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 나 견인업계에 들어가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멋져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런 긍정적인 노출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 있으면 제 아버지나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이트키퍼 같은 어르신들도 더 많이 참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정보도 전달할 수 있겠죠. 저는 DM과 채용 중이신가요? 같은 요청을 자주 받아요. 정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냥 알렉스와 제가 트레일러를 옆에서 끌어올리는 걸 보고 연락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45분 걸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몰라요. 저도 해보고 싶어요. 저 트럭이나 로테이터에 타서 당신이 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마치 쉬운 것처럼요. 견인 일을 시작하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쉬운 업계가 아니에요. 네. 아무도 바로 로테이터에 올라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렉스는 약간 그렇게 했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알렉스는 운이 좋은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이건 예외적인 경우예요. 하지만 대부분 견인 일을 하면 노동이 많고 밤새 잠 못 자는 날도 많으며 많은 회사들이 전화를 해요. 네. 몇몇 회사는 트럭을 집에 가져가기도 하고 바로 출동해야 할 때도 있어요. 많은 견인 회사들이 경찰과 계약해 빠른 도착이 필요해 빨리 움직여야 해요. 근무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도 경찰 호출이 오면 무조건 출동해야 해요. 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강인함과 배짱이 필요한 업계예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절박해서 하거나 아니면 정말 열정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헌신해야 해요. 정말 헌신해야 해요.
그리고 제 생각에 최고의 직원들은 책임감 있고 헌신적이며 근면성실하고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목숨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요. 정말 중대한 일이에요. 이 일은 숙취 상태로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고 부모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자꾸 우리 소셜미디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렉스는 엄청 유명해졌고 저도 팔로워가 꽤 많아요. 당신도 비슷하게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좋아하지도 않고 제 개인 계정에서는 소셜미디어 활동도 안 해요. 하지만 솔직히 이제는 피할 수 없잖아요. 80년대의 전화번호부 같은 거죠. 알려지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요.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래요. 그래서 제 가장 친한 친구가 틱톡이랑 인스타그램을 시작하는 걸 도와줬어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는 회사를 고용해서 맡기고 있지만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저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결국 공짜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요. 마치 시간이 충분한 것처럼요. 마치 당신이 더 많은 시간이 있는 것처럼요. 그걸 해내려면요. 오, 세상에 아니에요. 하지만 네, 소셜미디어가 얼마나 수익성 있고 중요한지 이해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게시물을 올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업계에 빛을 비추는 것도 중요하죠. 당신 페이지 게시물 모두 직접 올리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직접 올리지 않아요. 이제는 그 게시물들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다는 걸 알지만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긴 해요. 예를 들어 제가 방금 런프렐한테도 말했는데 저랑 런프렐이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게 쉬운 줄 알아요. 이건 진짜 풀타임 일이에요. 방금 그 사람들에게도 말했는데 매주 토요일 아침에 영상이 올라오고 토요일엔 주로 좋은 영상을 골라요. 이번 주에 못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인터뷰 끝나면 새벽 4시까지 썸네일 만들고 제목 정하고 업로드하고 편집까지 해야 해요. 2번 검토하고 영상 분량도 몇 시간이나 돼요. 이건 완전 풀타임 일이에요. 네. 저는 그냥 남들과 달라요. 네, 저도 알아요. 아내가 가끔 저를 로봇이라고 불러요. 재밌어서요. 하지만 그 일에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바로 아이들에게 가서 같이 놀아주고 새벽 2시쯤에 자고 5시쯤에 일어나서 여기로 와요. 아시잖아요, 아침에. 모두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생활 방식을 모두에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정말 힘들거든요. 네, 맞아요. 항상 마감이 있어요. 저는 항상 마감에 쫓기고 있어요. 네. 하지만 아시잖아요.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고 시청자들을 만족시키려고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냥 농담한 거예요. 직접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을 탓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전업일이거든요. 네. 만약 이게 직업이 아니었다면 누군가를 고용해서 대신하게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네. 아니요. 정말 어렵죠. 그래도 몇 가지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언젠가 그걸 놓아줄 수도 있겠죠. 저는 너무 통제광이에요. 제 경력에서 에이전시에 맡겨본 영상이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단 하나도 마음에 든 게 없었어요. 젠장, 그것들도 다 쉬운 영상들이었어요. 알렉스가 펜스키 같은 걸 하거나 윈치로 끌어내는 그런 간단한 영상이었죠. 그래서 편집팀에 맡겼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직접 일하니 제일 잘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단순히 나 빠른 차 있어, 멋진 영상 하나 원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더 쉽죠. 제 일은 편집팀이 뭘 잘라야 할지,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를 들어 알렉스가 아울리거 양쪽 설치에 3분 걸리는데 저는 그 장면을 다 넣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남기고 뺄지 어떻게 알아? 내 업계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방식에서는 내 시청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정말 내 유튜브랑 내 영상들은 내 아기 같은 존재야. 그건 마치 내 아기를 남한테 맡기는 거랑 같아.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 나는 많은 채널들이 유행을 따라가다 망하는 걸 봤어.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가 잘 되고 안 되는지 알아. 내가 그대로 했으면 지금처럼 30만 팔로워는 없었을 거야. 알아. 너는 몇 명이나 있어? 나를 기죽이고 싶지 않은 거야? 아니면 뭐야? 아니 그냥 덤이야. 너희가 인스타그램 있으면 홍보도 해줄게. 응? 우리는 틱톡이랑 인스타그램 다 하고 있어. 이름이 뭐야? Focused on Toying이야. 아무도 그걸 어떻게 쓰는지 모를 거야. 그래, 뭐 댓글에 써둘게. 계속 듣고 있었어. 스포티파이랑 애플에서. 아, 알겠어. 알겠어. Focus on toying. 그건 focus on이고 그 다음에 toying이야.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도 있어? 아니, 너희 유튜브도 있어? 아니. 알겠어. 틱톡, 인스타그램 링크는 설명란에 올릴게. 제 사촌도 꼭 팔로우 해주세요.
그녀가 팔로워 100명 달성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니요, 저는 100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요. 나쁘지 않네요. 네 자릿수네요. 네, 그렇죠. 우리를 10,000명까지 올려주세요. 5자릿수요. 여러분한테는 그 정도쯤은 껌값이잖아요. 그렇지만 저희 게시물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희 마스코트, 저희 강아지 브루클린이 있어요. 브루클린은 저먼 셰퍼드예요. 진짜 마스코트가 있어요? 그녀는 직원이에요. 야간 근무를 해요. 그녀는 제 지킴이에요. 밀레니얼이라고 말 안 해도 딱 밀레니얼 여성 사장님 같네요. 왜요? 직원이 강아지라니 인생이 참 무겁네요. 정말 귀엽네요. 브루클린, 루키. 아, 그래요. 내 딜을 기부해. 셰크를 데려와줘. 내가 그녀 사진을 SNS에 올렸어. 그녀는 견인차에 타는 걸 좋아해. 정말 귀여워. 그녀는 큰 개야. 구조해서 데려온 개야. PPI 사람들에게 문자해. 그녀는 밤에 재고를 지켜. 와, 그래서 경비견이구나. 이제 알겠어. 너한테는 경비 구역인 거네. 그게 뭘로 보이는데? 지금은 살이 쪘어. 그래도 대우를 정말 잘 받아. 그녀는 정말 잘 먹어. 걔는 소고기로 월급 받아. 나도 동의. 벌써 1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팟캐스트는 항상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정말요? 세상에. 진짜예요. 맹세해요. 야, 우리 또 빠뜨린 거 있어? 아니 보통은 그냥 알렉스가 마무리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게 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사업주의자 대표로서 뭔가 다르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르게 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혹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른 오너들과는 다르게 여성의 감성으로 직원들을 대하는 부분이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페피스에서 일하셔서 직원 대우를 잘 아시죠? 네, 그리고 저는 정말 그래요. 직원들과의 관계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저는 물론 우리 회사가 작은 회사이기도 하고 직원들이 나는 그냥 직원일 뿐이야. 사장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어. 내가 출근해서 일만 잘하면 그걸로 끝이야. 이렇게 느끼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하지만 저는 또 이게 좀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직원들에게 당신의 목표나 바람이 뭐예요? 5년 후에 자신이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도 묻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도 우리 회사와 함께하길 바라지만 어떻게 하면 서로 성장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우리 회사의 성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또 제가 여러분의 성장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궁금해요. 아마도 그분들이 관리직 같은 데로 진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런 대화도 자주 나눠요. 그리고 아마 여성스러운 감정적인 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가족은 잘 지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같은 아주 일반적인 질문들이요. 저는 그게 그냥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곤 해요. 그런 대화 속에서 그들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예를 들어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그냥 이게 필요해요 라고 할 때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기분이 좋아요. 그분들은 회사의 성공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생일은 정말 중요한 행사예요. 그분들에게 케이크도 주고 그리고 기프트 카드 같은 것도 줘요. 네, 맞아요. 세상에 다음 주가 알렉스의 생일이야. 우리 뭐 할까? 우리는 일할 거야. That's irrelevant. 예를 들어 기프트 카드를 주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 주말에 내 아이와 함께 있어요 라는 말을 듣는 식이죠. 여기 조금 더 보태줄게요. 이번 주말에 아이와 재미있게 보내세요. 뭐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작은 디테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그렇네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한 가지 생각나는 점인데 이건 고정관념일 수도 있지만 좋은 의미에서 여성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럭 운송이나 견인업계의 남자 상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맞아요. 그 사람들은 당신의 감정에 신경 쓰지 않아요. 팩트는 감정을 봐주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상사죠. 그러니까 동정심과 공감 능력이 있고 그런 걸 물어봐주는 사람이요. 예를 들어 오늘 네 아이 생일이구나. 그래 뭐라도 사주고 시간 좀 내서 쉬어. 아이한테 잘해줘. 이렇게 귀엽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죠. 네, 제 말은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정하는 걸 본 적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하죠. 팀의 일원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요. 예를 들어 사업에 큰 도움이 되어 같은 간단한 문자 한 통만으로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와, 내가 하는 일을 정말 알아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긍정적인 인정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브루클린에게 문자 보내세요? 브루클린이요? 아니요, 페이스타임 해요. 네, 지금 전화한 사람이 브루클린인가요?
브루클린이요. 걔는 마당을 나갈 수 없어요. 네. 하지만 제가 간식도 주고 스타벅스에서 파는 그거 뭐죠? 퍼푸치노도 줘요. 네. 그래서 가끔씩 그걸 줘요. 네. 이런 경제 상황에서 공짜니까요. 오, 그건 몰랐어요. 네. 와, 멋지네요. 알게 돼서 좋네요. 정말 좋은 마무리였어요. 좋은 센스였네요. 포글선에게 최고의 행운만을 빕니다. 바라건대 1년 후쯤이면 당신이 저희의 55번째, 어쩌면 60번째 게스트가 되어 중형 또는 대형 트럭을 선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네. 신의 뜻이라면요.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포글선 토잉을 꼭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베프스 토잉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